안녕하십니까? 한국 호스피스 돌봄협회 강서지부 교육팀장 박기백입니다. 지난주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공부했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웠죠. 여러 가지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렙틴, 마이오카인, 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내가 외우고 공부한다 이거보다는 운동의 필요성을 어떻게 내가 어르신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지, 어르신들께 왜 근육 운동이 중요한지, 이 근육이 염증을 잡아주고, 지방세포는 염증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근육을 만들어내면 지방세포를 줄여주고, 그러면 몸의 염증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근육이 있을 때 몸에 어떤 기능이 향상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르신들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기본적인 운동의 순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운동을 짧게 하던 길게 하던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운동의 원칙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바로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안 좋다는 건 상식이죠. 여기 한번 보시면 마사지, 그 다음에 스트레칭, 준비 운동, 이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먼저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인 걷기나 달리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준비 운동을 먼저 하고 근력 운동, 그리고 코어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정리 운동, 이 순으로 여러분들 운동을 반드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각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기지개 켜는 것도 스트레칭이 되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스트레칭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런 스트레칭은 그리고 마사지는요, 근육의 유연성 그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스트레칭이 먼저냐 마사지가 먼저냐? 마사지 같은 경우에 어떤 마사지 볼이라든가 이런 내가 아픈 부위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것도 충분히 마사지가 됩니다. 마사지가 먼저냐 스트레칭이 먼저냐 꼭 따지자면 마사지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떡 반죽 같은 거 해보셨죠? 밀가루 반죽 같은 걸 해보면 충분히 반죽을 한 상태에서 늘리면 쭉 늘어나는 데 반해서 이 반죽을 안 한 상태에서 당기면 끊어지죠. 어르신들의 근육은 그동안 운동을 많이 꾸준히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운동을 꾸준히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의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여러분들이 이 마사지 후에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이 근육을 약간 부들부들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운동을 해도 부상을 당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폼롤러와 테니스공을 적극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제가 대면 강의 때 이 폼롤러 테니스공을 활용해서 어떻게 마사지 하는지, 어떤 부분이 시원한지, 어떤 부분은 주의해야 되는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상 및 마사지와 스트레칭은요, 부상 및 통증을 방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면 강의 때, 우리 운동주가 대면 강의 때 해보니까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요, 여러 명의 학생들을 세워놓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하시는 분들을 이 내려가는 가동 범위를 보면 깜짝 놀라서 나도 그만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약간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칭하다 무리하면요, 스트레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무리를 하면 그 부분에 약간 염증이나 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은 운동 전, 중, 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폼롤러예요. 나중에 대면 강의 때 말씀드릴게요. 자, 손목 발목 돌리기가 있습니다. 손목 발목 돌리기, 손목 발목 돌리기 있죠. 발목 돌리기는 그냥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관절의 유연성을, 관절을 내가 이제 운동을 한다 신호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목을 돌릴 때는 목을 이렇게 크게 돌리는 운동,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 국민체조에 있었고요. 남자분들은 국군 도수체조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은 여러분들의 이 허리 관절처럼과 목 관절은 굉장히 미세하게 관절이 층층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목이 건강하면 상관없는데요, 약간의 목 디스크가 있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크게 돌리는 것보다요, 정적인 스트레칭이라고 여기 한쪽을 손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미는 거예요.
손이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밀리면 소용없고요. 손이 밀리지 않도록 머리를 이렇게 밉니다. 머리로 손을 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근육에 힘이 가죠. 그래서 근육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근육을 사용할 거니까. 이쪽 반대쪽 잡아주고, 뒤를 잡아주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버텨주고, 앞을 잡아주고, 이마를 잡아주고, 내 머리는 앞으로 밀고 손은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어깨 돌리기 있죠. 어깨 돌리기 할 때, 자,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면, 네, 괜찮아요.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운동 가동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깨는 내가 고정하고 팔꿈치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꿈치만 돌려서 만약에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제가 이 스트레칭을, 어깨 돌리기를 권장하지 않느냐면, 어르신들 중에 이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또 빠르게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약간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만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럴 때 만약에 소리가 나거나 어깨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 범위를 줄여주고요. 어깨 넓이가 좌우로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으로, 가슴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슴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요. 가슴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후면 삼각근은 어깨의 근육이에요. 전면, 측면, 후면 삼각근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런 운동입니다. 네, 이런 운동. 자,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지그시 해주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탄성을 주는 것보다 지그시 약간 정적인 스트레칭이죠. 실제로 동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젊으신 분들, 운동선수들 위주로 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어르신들께서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승모근, 광배근, 옆구리 스트레칭. 광배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구리 스트레칭. 이거는 요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요 동작들은 대면 강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팔을 올려서 깍지 끼고요. 좌우로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갈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내가 옆구리 쪽을, 내가 해당 부위 어떤 근육을 하는지 그쪽 부분을 늘려준다는 느낌으로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스트레칭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햄스트링이 있어요. 햄스트링은 뭐냐? 햄스트링은 허벅지 뒷근육입니다. 허벅지 뒷근육,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허벅지 뒷근육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다음에 손끝으로 땅을 댄다, 이런 스트레칭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손가락이 땅에 닿느냐, 누가 손바닥에 닿느냐, 이런 것도 해보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 근육이, 허리에 있는 요방형근 쪽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어떤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냐면요. 볼게요. 자, 이 상태로요. 허리가 굽어지지 않습니다. 허리가 굽어지지 않고요. 이 골반이 뒤쪽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게 햄스트링이거든요. 이쪽 인대 근육들이 쫙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굽어버리면요, 허리 쪽이 스트레칭이 되지, 이 햄스트링은 스트레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 허리에 있는 요방형근이라는 이 근육은 스트레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오히려 스트레칭을 하다가 부상을 많이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지그시 맞춰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힙 힌지라고 했죠. 척추를 중립을 유지하고 척추는 바로 세워주고요. 힙 힌지를 통해서 햄스트링을 고립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힙 힌지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접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힌지죠. 힙 힌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요 부분만 접어주는 겁니다. 이 척추가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굽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자로 딱 받쳐주고요. 이 부분만 쫙 굽어줍니다. 이게 힙 힌지예요. 요 다리만 쫙 펴주면요, 이 뒤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우리가 보는 이 햄스트링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보면 대퇴이두근, 반근, 양근, 이런 근육의 이름을 여러분들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네. 근데 이 부분, 이 근육은, 햄스트링 근육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네.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거 가지고 운동을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이제 건너목을 건너려고 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한 30m 정도 남았는데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때 내가 기다려야지,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뛰어가시죠. 하고 놀래서 바로 뛰어나갑니다. 걷고 있다 갑자기 탁 뛰어나갈 때 이 부분의 근육을 여러분들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의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어 있지 않거나 만약 약하거나 뭉쳐 있다면 이 부분에서 강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여기서 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상을 당한 부위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에 운동선수들은 이 스트레칭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요. 자, 햄스트링 스트레칭, 다리 뒷근육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자, 이렇게 쫙 여기서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고정시켜주고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쫙 당기는 느낌,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는 게 좋아요. 너무 약하게 해버리면 스트레칭이 안 되고,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또 부상을 당할 수 있죠. 적정한 선에서 더 이상 하면은 내가 다치겠다, 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 정도 선에서, 네, 이 정도에서 멈추고 천천히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은 약 한 10초에서 20초, 길게는 30초 정도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힙힌지를 설명드렸고요. 네. 자, 대퇴사두근, 서서 발 잡고 당기기. 한 다리 서서 가지고요, 발로, 손으로 발을 잡고 당기기 하면은 대퇴사두근은 어디냐면 이 앞쪽 근육이에요. 이 앞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리고 장요근이라고 있어요. 장요근. 여러분들이 이 장요근 스트레칭 그리고 이상근 스트레칭, 이 두 부분은 제가 밑줄을 쳐놨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죠, 답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대면 강의 때도 제가 이 대면 강의 처음에 대면 강의 할 때는 이런 온라인 강의를 안 했어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워크북을 쓰는 것보다 다 앉아가지고 실제로 한 분 한 분씩 다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자, 장요근은 어떤 근육이냐? 자, 여기 골반이, 여기 척추죠. 척추로 연결돼서 다리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어떤 근육이냐?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지금 복근 안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네, 이 다리 근육, 허벅지 근육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근육이 뭉치거나 짧아지거나 하면은 허리가 쫙 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자꾸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시는 분들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지만 이 장요근이 타이트하고 짧아졌을 때, 네,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는 그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이 장요근은 오래 앉아 있거나, 네, 쪼그리고 앉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특히 학생들, 젊은 학생들도 많이 뭉쳐 있고요.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하시는 어른들도 많이 뭉쳐 있고요. 잘 걷지 않고 스트레칭을 잘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장요근이 뭉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요근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서서 발을 잡아당기면, 여기서 발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발을 잡아당기면요, 요 대퇴사두근만 스트레칭이 돼요. 장요근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런지라고 하는데요. 런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깊은 런지 자세를 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깊게 앉아서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어르신들 쉽지가 않은데요. 처음에는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딱 기역자로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니은자보다 조금 더 무릎을 더 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트레칭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쭉 버티고 있죠. 자, 버텨서 이 부분이 쭉 늘어나게끔. 이 부분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 근육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상근. 자, 장요근하고 이상근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근은 의자에 앉아서 허리 굽히기, 그리고 누워서 다리 잡아 당기기입니다. 자, 이상근이 어떤 근육이냐? 자, 먼저 이상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상근 스트레칭의 필요성. 자, 이게 엉덩이 쪽입니다. 엉덩이 쪽. 엉덩이에, 이건 대둔근이에요. 여러분들이 엉덩이 뒤로 봤을 때 엉덩이에 만져지시는 큰 근육, 네, 큰 근육, 이게 대둔근입니다. 대둔근을, 이쪽은 대둔근을 드러냈어요. 드러내고 나면 이 안쪽에 이 서양 배 모양이 이렇게 생겼나봐요. 네, 이런 근육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근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 이 근육이 왜 중요한지는
이 그림을 보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상근이죠. 요 대퇴골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좌골신경이 지나가죠. 좌골신경. 그래서 이상근이 뭉치거나 만약에 염증이 있거나 하면 이 좌골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자, 뭉쳤어요. 근육이 딱딱해졌어요. 그럼 이 부분이 좌골신경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발끝이 저릿한 느낌이 나요. 굉장히 허리 자체가 불편하고요. 다리까지 불편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디스크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뭐가 있나요? 방사통이라고 하죠. 다리 발끝까지 뭔가 전기가 통하는 듯한 찌릿찌릿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대부분 허리 디스크를 의심을 해요. 요 좌골신경이 척추신경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 신경을 누르는 것이 디스크잖아요. 네. 그런데 디스크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 이 이상근이 부풀어서 이상근이 뭉쳐서 좌골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기본 상식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리가 저릿저릿한데 허리 쪽을 내가 만져보고 내가 허리만 이렇게 움직였을 때 허리에 별다른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발끝이 계속 저릿저릿하다. 그럼 이상근을 조심스럽게 한번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에서 스트레칭을 했을 때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 뒤로 방사통이 줄어든다. 그러면 디스크가 아닌 거죠. 이거를 잘못해서 디스크로 오인 진료를 해서 굉장히 괜찮은 디스크를 괜히 건드리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상근 스트레칭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이거 누워서 하는 거고요. 이게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인데요. 앉아서 다리 하나를 이렇게 올립니다. 네, 그리고 무릎과 발이 수평되게 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힙 힌지, 허리가 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허리가 굽지 않도록 허리를 딱 펴주고 이 부분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볼게요. 네,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허리가 굽지 않죠. 앞으로 굽지 않죠. 허리가 쭉 펴준 상태로. 자, 이 강의를 보시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다리를 들어서 반대 다리 쪽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델분은 우리 지부장님이신데요. 네, 이분이십니다. 이분 지부장님이신데 저랑 같이 이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유연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는 이상근이 쫙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요. 허리가 굽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내려가신 분들을 많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자, 다리를 직각으로 세우고요. 한 다리를 역시 다른 쪽 무릎 쪽에 걸쳐줍니다. 그리고 손을 어디에 집어넣냐면 자, 보이시죠? 손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내가 올린 다리 말고 밑에 있는 다리 안쪽을 손을 넣어서 감싸주고요. 자, 그 상태로 손으로 당겨줍니다. 이 다리를 당겨주면 자연스럽게 이 다리가 쭉 들어가면서 이쪽 부분에 있는 내가 올려둔 다리 쪽에 이상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허리가 떠버리면 안 돼요. 자, 힙 힌지라고 했죠.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어야 되고요. 너무 내가 세게 당기면 이 허리가 말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지부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다 일자로 엉덩이가 뜨지 않게끔 이렇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요근 스트레칭, 이상근 스트레칭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해보시고요. 잘 안된다 싶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대면 강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네, 그날 대면 강의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복부 및 척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자, 복부 및 척추 스트레칭 여러분들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스트레칭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죠.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트레칭 가지고 시간 이렇게 많이 끄냐 생각하시겠지만 어르신들 스트레칭이 사실 운동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 스트레칭만 잘해도 실제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매일매일 이 스트레칭만 잘해도 아주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요. 네, 집중력 있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복근 및 척추 스트레칭 이거는 맥킨지 신전 자세라고 하는데 맥킨지라고 하는 이 척추 관련된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입니다. 자, 맥킨지 신전 자세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팔을 이렇게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쭉 펴줍니다. 네, 쭉 펴주면 어떻게 돼요?
이 복근 자체가 쭉 스트레칭이 되고요. 이 허리가 이 굽어 있는 허리가 뒤로 쭉 늘어나면서 네. 보통 우리가 디스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쪽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허리를 쭉 펴주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는 디스크가 네, 안쪽으로 밀려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모든 허리 환자가 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내가 디스크나 허리에 심각한 통증이 있는데 이 운동을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의 진단 없이 하시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운동 지도자 과정은 의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통증이 있으면 이런 동작해라, 이 통증이 있으면 이런 동작해라,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면 강의 때 저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해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제가 다른 자문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증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허리에 통증이 심각하게 있는데 이 동작을 하시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어떤 지도 없이는 하는 것이 위험해요. 자,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뜨지 않도록 엉덩이 좀 눌러주고요. 이 부분이 스트레칭이 쭉 되게끔 복부 자체가 스트레칭이 되고 디스크 자체가 또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허리 부분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냐면요. 고양이 자세라고 하는데요. 자, 다리를 이 고양이처럼 한 다음에 허리를요. 이렇게 쭉 들어줍니다. 자, 들어서 이 복부 쪽이 하늘을 쭉 바라보게끔. 그러면 이 척추가 이렇게 굽어지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쭉 눌러줍니다. 그러면 네, 여기 있는 허리에 있는 각종 디스크들 쪽이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이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죠. 네, 이걸 고양이 자세입니다. 맥켄시 신전 자세, 이 고양이 자세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잠에서 깨신 다음에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단 너무 강하지 않게 조금 천천히 좀 저강도로 해서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통증이 있거나 굳어 있는 근육을 어떤 근육이 좀 아프세요? 또는 어떤 근육이 좀 뭉쳐 있는 것 같으세요? 어디가 좀 어떻게 이 통증이 어떻게 오냐면 뭉치면 약간 저립니다. 그 부분이 약간 저려요. 왜냐하면 근육이 뭉치면 근육을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을 건드리게끔 마련이거든요. 그 근육이 뭉쳐 있다는 것은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이 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그 근육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해당 부위의 근육을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근섬유가 뭉쳐 있으면 이렇게 떡져 있습니다. 이거를 쭉 펴서 이 근육이 쉽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네. 자, 몸의 가동 범위 내에서 천천히 강도를 올리고요. 호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 하면서 자, 만약에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후면 삼각근 스트레칭을 해본다 생각해 볼게요. 강하게 한다고 호흡을 안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 네, 어르신들 운동할 때 혈압 굉장히 중요하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근육에 장력이 걸릴 때, 그러니까 근육에 어떤 힘이 걸릴 때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때 자, 이렇게 내쉬는 게 좋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쭉 잡아당겨요. 근육에 장력이 걸립니다. 자, 그럼 오래 해야 되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살짝 풀었다가 이렇게 근육이 장력이 걸릴 때 호흡을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관절 등에 통증이 없는 건강한 상태라면요, 근육에 약간의 기분 나쁘지 않은 통증이 있을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은 통증,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햄스트링 여러분들 스트레칭 해보시면 느낄 겁니다. 또 앉아서 아까 했던 그 이상근 스트레칭 같은 거 해보면 약간 시원한데 조금만 더 하면 아플 것 같아. 이 정도 느낌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폼 롤러를 사용해서 원하는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이 폼 롤러는 아까 처음에 보셨죠? 이 통이 길이는 뭐 천차만별이고요. 한 요 정도 두께가 됩니다. 강도도 여러 가지 달라요. 근데 이거는 근육을 문질러주면 그 근육에 붙어있는 근막을 이완해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이 폼 롤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대면 강의 때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아직 이제 준비 운동도 아직 못했어요. 네, 스트레칭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봤는데요.
스트레칭.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네, 스트레칭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꼭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의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심장에서 원래 먼 곳부터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온다. 머리 위에부터 발끝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빼먹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날 운동하는 거, 어느 부위를 운동할까에 따라서 스트레칭 순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느냐? 그냥 여러분들 머리부터 위쪽부터 천천히 발끝으로 내려가면서 그날 해야 될 운동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스트레칭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의 원칙은 정적으로 내가 지그시 탁탁탁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지그시 해주면서 강도는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통증이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더 하면 아플 것 같아 그 정도만 유지해 주시고요. 꼭 호흡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거, 이게 스트레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마사지를 먼저 하시고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은데요. 마사지를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스트레칭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위가 내가 만약에 심각하게 아프거나 너무 뭉쳐있다 그러면은 마사지도 하는 게 좋은데, 이 마사지를 이렇게 이 온라인 강의로는 좀 설명드리기 힘들고요. 대면 강의 때 제가 어떤 식으로 근육을 마사지 하는지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트레칭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요. 내일 다음 이 시간에는 준비 운동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